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김재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여야가 기업활력 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을 합의 통과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정의당과 그리고 또 민변, 참여연대, 또 전문가들과 함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야가 기업활력 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을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 그리고 전체 회의를 열어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갑작스럽게 합의하였습니다. 산업위 법안 소위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 위원으로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합의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러한 양당의 졸속 합의를 조목조목 비판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졸속적인 합의를 국가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분명 기업활력 제고법이 담고 있는 독소 조항을 반드시 제거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만 저희가 토론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것은 기업이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또 독점적이고 탐욕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활력 제고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이런 공정한 룰을 특례를 두어서 재벌에게 상법, 공정거래법을 특례 제한을 풀어서 특혜를 주고 있는 재벌특혜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입법부가 청와대로의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운동에 이르기까지 청와대발 입법부 압박이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활력 제고법을 이렇게 양당이 졸속으로 합의 처리한다면 청와대발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부를 향한 갑질이다. 기업활력 제고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갑질법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입법부가 되지 않도록 통렬한 저희들의 성찰과 독소조항 그리고 반드시 노동자 수익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계를 대표해서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성인 교수님께서는 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기업활력법 공청회를 할 때 조목조목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도 원샷법의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당초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 김성진 변호사께서 나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여러 교통관계로 아직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 기업활력 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역시 정의당의 정책위원장이신 김용신 의장께서 이 법의 모태가 되었던 일본의 원샷법과 비교해서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또 일본에도 있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담은 재벌특혜법인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자회견을 오늘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여러 전문가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 또 국민들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 소위에 임할 것입니다. 법안 소위에 임해서 관련 독소 조항은 분명하게 제척하고
소수 주주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과 장치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법안 소위 전체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업활력 제고법 그리고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성희 교수님께서 기업활력 제고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의 전성희입니다. 오늘은 몇 차례 논란이 되었던 원샷법의 문제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그 점을 고하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통과를 합의한 여야의 합의 행태를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샷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겉으로 알려지기로는 이것이 경제활성화법이니 기업활력 제고니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가 막 잘 살아나고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이렇게 인식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니고 대기업들이 회사를 붙이고 이제 자르는 데 있어서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거 좀 안 열게 해달라 라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일 뿐이고 또 설사 주주총회를 꼭 열어야 한다 할지라도 공고기간을 7일로 줄여서 귀신처럼 살짝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본적으로 이 뜻입니다. 제가 이제 공청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산자부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바꿨네 하면서 한 10가지 정도를 바꾸겠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2가지는 죽어도 양보를 못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업 재편과 관련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대기업 꼭 넣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소규모 합병 조항. 이건 이제 주주총회를 없앨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 죽어도 양보 못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로 법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어떤 의미에서 개탄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논리적으로 법안 내용이 변화가 없고 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2달 동안 반대하다가 이제부터 찬성 이렇게 한 이유는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납득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안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행태다. 법안의 문제점 그것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 정략적 이유 때문에 반대한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경제민주화를 이제부터 하겠다고 판골 탈퇴하겠다고 표방하는 정당이 할 짓인가 이것이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합의에 대해서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늘 29일에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돼야 되고 또 노동자나 소수주주 그리고 채권자들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이해관계가 침해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붙은 채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의당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은 믿어 의심치 않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진 정당인지 국민한테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신 정책위원장님 말씀. 예, 그 기업활력 제고 촉진법은 기획재정부가 의원들을 통해서
이름하여 청구 입법한 내용입니다. 이 법의 제안 설명에도 보면 이 법의 모태를 근간을 일본의 산업활력법, 이건 1999년도에 제정된 법이고요. 이 법이 2014년에 확대 개정된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모태로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법으로 이른바 기업의 활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급히 이러한 원시화법이 필요하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과 이른바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 촉진법, 이른바 원시화법은 크게 세 가지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이 법이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은 대상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어떻게 활력을 부여하고 이들의 신규 사업 진출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시화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관련된 것은 딱 한 구절, 또 형식적인 구절 외에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법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원시화법은 재벌 특혜용 사업 재편에 대한 내용만 카피해온 법이다라고 하는 데서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성인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법은 오히려 공정거래법상의 우려, 위반 우려시가 있을 때는 사업재편 계획을 아예 승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시화법은 공정거래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부채액의 규모와 관련된 규제라든가 비계열사에 대한 출자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해서 다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이 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 의무나 지위에 대한 침해 방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관련된 법률 24조 5항을 보면 당해 사업재편 계획이 직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을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재편 시 사업재편 사업자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해서 실업 예방, 기타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시화법은 그 어디에도 이런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원시화법은 첫 번째, 사업 재편만을 위한 원시화법이고요. 두 번째, 재벌 특혜를 위한 원시화법이고 마지막으로 고용 불안, 해고의 위험을 갖는 원시화법이라는 점에서 일본 법과 전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참여연대 안중걸 사무처장 참석을 하셨고요. 오늘 저희들 이 입장을 기자 인증문으로 모아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담아서 이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 재벌의 특혜를 독소 조항을 막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함께 참여해준 참여연대 안중걸 협동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회견문이 길어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관제 서명까지 동원해 가면서 압박하고 있는 원시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그 다음에 노동오합법, 테러방지법 등이 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민생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첫 번째 시발로 원시화법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모은 척하게 이런 것을 타협해준다면 우리 진보 야당들과 시민사단체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관제 서명 쇼에 밀려서 정말 야당이 지켜야 될 국민의 이익과 경제민주 원칙을 포기한다. 어디 온샷법 뿐이겠느냐. 온샷법에 이렇게 밀리면 습산업발전법, 그 다음에 파견직을 전면화하는 파견법도 밀릴 우려가 크다.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단체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영 의원님, 전성희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논리도 원칙도 없는 온샷법 입법 합의를 저희는 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용신 정책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산업경제력 강화법이 한국에 변형, 차용, 악용되어 저걸 특혜법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합의가 백자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오늘 소위 상임위 그다음에 본회의를 앞두고 독소장이 제거하고 노동자 소액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런 점을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자회견 자료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온전한 김종인 위원장까지 영입하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한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모은칙한 합의를 해줘서는 안 된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이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여연대나 경제민주화 내부에서 분석해보면 실제 공약들이 이행된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그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더 굳세게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고 국민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버텨내고 오히려 진짜 경제민주화 민생사를 위한 법을 제시해서 맞불을 놓고 그런 부분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모자랄 판에 맞불은 맞불대로도 놓지 못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양보한다면 야당의 존재의의를 저희는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학계의 뜻 있는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엉뚱한 법을 통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동시에 저희는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민주화 민생사를 위한 법안을 이미 여러 의원들과 제출해놨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종특별법, 청년고용할당제법, 전월상한제 등 여러 오히려 국민경제와 가계를 보호하는 국민의 균형 발전을 깨할 수 있는 법들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